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새와 동물에 관해서 몇 시간을 했는데 이번엔 그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런 글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지 못한 글자이죠. 부수자에 나오지도 않고 모양이 조금 복잡한 듯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긴 꼬리 원숭이를 뜻하는 우라는 그런 발음을 가진 글자입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이므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런 존재죠, 원숭이는. 그리고 꼬리가 긴 원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원숭이는 꼬리가 좀 길지요? 그런 원숭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짝을 이루어 다닌다. 사이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 글자인데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이 많은 글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획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 자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 겁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붙이는 글자는 우리가 쉬운 부수자들을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므로 이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을 넣었습니다. 사람인을 넣으면 늘 짝을 이루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을 이루는 사람, 짝을 이루는 사람. 그 짝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다, 우연이다. 예, 짝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이것을 쓰는 용법에 낱말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짝수, 홀수할 때 짝수를 우수라고 하죠. 그리고 짝이 되는 사람. 뭘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짝이 되는 사람이다. 늘 짝을 이루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 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 착받침을 붙이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서 우연히 만나서 짝을 이룬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서 함께 만난다. 만날 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는다. 또는 불우하다. 불우한 것은 불우한 사람이다. 환경이 불우하다는 것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연, 예, 이런 글자를 만드는,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마음심을 넣어보겠습니다. 마음심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우입니다. 자, 발음은 전부 우음으로 좀 쉽겠죠? 이것은 어리석다는 건데, 자, 원숭이의 마음이에요. 원숭이의 마음. 원숭이가 사람을 많이 닮았지만 사람은 못 따라오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원숭이의 마음은 좀 사람보다 좀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 이렇게 됩니다. 우로 간다, 우직하다. 그래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 모양은 똑같습니다. 앞에 원숭이, 긴 꼬리 원숭이 우와. 그렇지만 이것은 1만이라는 만입니다. 1000만 이럴 때 쓰는 이것은 글자 모양은 같지만은 유래는 좀 다른 글자입니다. 다리가 많은 전갈의 모양이다. 전갈에 다리가 많이 있죠. 그 모양을 본딴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우자를 의 모양을 알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에는 초두입니다. 물론 전갈과 풀과는 상관이 없지만 전갈의 전체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만이다. 자, 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10,000개 중에서 하나. 만일은 10,000개 중에서 하나. 만일 그렇다면 할 때 쓰는 것이죠. 만유일여 이런 온 세상에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얘기하죠. 만유일여. 자, 1만 만에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기석음입니다. 기석음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숫돌의 모양이다. 그래서 숫돌처럼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숫돌의 모양이다. 그리고 힘을 많이 줬다. 이것은 정갈은 굉장히 날카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정갈이다. 힘을 줘서 숫돌에 날카롭게 간다는 얘기예요. 뭔가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숫돌에 날카롭게 간다. 그래서 아주 힘을 많이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설여입니다. 장려한다, 독려한다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 1만 만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만 만자도 복잡하지만 우리가 원숭이 우를 알면 이 글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글자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과중에 또 마지막으로 어려운 글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라 이름 촉입니다. 우리가 삼국지, 조조, 그리고 유비,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이 활약한 삼국지 나라의 촉나라라고 있죠. 위, 촉, 오나라는 성건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 촉입니다. 촉나라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의 유래는 한 곳에 붙어 있는 나비의 애벌레 모양이다. 네,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자, 어떤 애벌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가 있는데, 글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애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랗죠. 눈이 동그란데, 자, 이것이 애벌레도 일종의 곤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을 넣었습니다. 충을 넣었는데, 자, 눈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있고 이렇게 뭔가 싼다는 않는 이런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벌레다 해서 어떤 잎에 붙어 있는 애벌레를 얘기한다. 그래서 딱 붙어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는 글자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총나라, 촉입니다. 자, 단독으로는 이것이 총나라를 뜻할 때는 물론 많이 쓰이겠죠. 자, 총나라인데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였습니다. 삼수를 붙이게 되면 총나라에 있는 강의 이름이다. 강의 이름이다. 근데 흐릴 탁입니다. 글쎄요, 총나라에 있는 강은 그 지형상 뭐 여러 가지 물이 좀 흐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강이 있더라도 흐린 물이, 황하 같은 경우는 또 누런 물이죠. 흐린 물이 있고 좀 맑은 물이 있겠죠. 어쨌든 흐릴 탁이다. 총나라에 있는 어떤 강물이다. 흐리다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새긴다면 이 글자 자체가 딱 붙어, 벌레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 강물은 어떤 먼지나 부유물이 물에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릴 탁, 탁류, 흐린 물의 흐름을 얘기하죠. 탁주는 청주, 소주보다는 굉장히 흐리죠. 뿌옇고. 그래서 탁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떻게 한 곳에 붙어 있는 벌레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붙어 있는 벌레이므로 어딘가 혼자 있다. 또는 붙어 있다. 막 그런 글자인데 여기에다가 큰 개를 뜻하는 큰개균을 넣었습니다. 큰개균을 넣게 되면 이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외로운 숙회다. 외로운 숙회. 홀로 있는 외로운 숙회다.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 이것만 알면 되겠죠. 홀로 독립한다. 외로움으로 고독하다. 고독하다. 사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는 우리가 고아라고 하죠. 부모님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고라 합니다. 그래서 고는 부모가 없는 자식을 얘기하고 독은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한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불화를 넣으면 한 곳에서 타오르는 불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한 곳에 머물러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래서 촛불이다. 뭐 옛날 요즘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불이라는 것이 기름을 한다든지 또는 촛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겠죠? 그래서 촛불 촉이다. 등촉이다. 화촉이다. 결혼할 때 화촉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촛불 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것도 복잡하고. 예. 자, 복잡할 때는 떼내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왼쪽에서는 우리가 부숫자에서 배운 뿔입니다. 뿔각입니다. 뿔이 어떻게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뿔이 어느 곳과 닿아 있다. 닿아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닿는다는 뜻입니다. 닿는다. 감초, 우리가 닿은 느낌이죠. 촉각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각을 얘기할 때 닿을 때 느끼는 것을 촉각이라고 합니다. 닿는다. 복잡하지만은 두 개 떼내보면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아래 글자는 이건 복잡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글자를 떼내죠. 아는 글자를 떼내면 이렇게 촉이 됩니다. 위에 글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꼬리를 뜻하는 꼬리미예요. 꼬리미가 모양이 좀 변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쓰게 되면 꼬리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어느 곳에 붙어 있다. 이것은 짐승이 교미를 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섞어서 교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짐승이 꼬리를 섞은 모양으로 엮여져 있다, 붙어 있다. 소속이 어디냐 할 때 소속, 금속은 쇠와 관련된 그 쇠붙이를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동물과 관련된 글자. 말맞자에 있습니다. 부숫자에 배웠습니다. 갈기가 있는 말의 모양이다 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말마다. 자, 이것은 능하다는 뜻의 능입니다. 능력이 있다 할 때 쓰는 능입니다. 이것은 큰 입을 벌린 곰의 모양이다. 곰의 모양입니다. 자, 큰 입을 벌린 곰의 모양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옛 글자로는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곰이라는 것은 재주가 많죠. 이런 얘기가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곰은 힘이 있고 재주가 많아요. 보기에는 우리가 곰처럼 생겼다 하면 참 느리느리하고 느려 터진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곰 하면 힘과 재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능할 됩니다. 자, 재주 있는 곰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위에서 던져서 잡으면 끝이죠. 곰이 가는데 나무 위에서 큰 그물로 덮쳤습니다. 그러면
그물에 엮여서 곰은 꼼짝을 못합니다. 곰의 능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칠 파합니다. 뭐 끝 그런 얘기가 되겠죠. 파면이다, 파업이다. 네,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칠 파. 그리고 자, 곰이 있습니다. 곰이 있는데 곰이 마음을 붙였습니다. 마음을 붙이면 곰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마음.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곰이지만 난 능력이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막 어떤 행동을 잘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모습 태입니다. 어떤 태도, 형태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가 복잡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능할 능자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00자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자, 곰의 모습이라 해놓고 곰이란 뜻은 없어요. 그럼 곰이란 뜻은 우리가 웅이라고 합니다. 곰웅. 우리가 웅담이라는 그런 얘기 있죠. 곰의 간, 그것을 웅담이라고 합니다. 이 연화발을 붙여서 곰을 뜻하는 곰웅이 되겠습니다. 1800자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복잡한 글자 또 나왔죠. 사슴록은 우리가 부수에서 배웠습니다. 부수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1800자 공부하기가 쉽겠죠. 사슴록입니다. 자, 사슴의 모양이다. 이 글자는 사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사슴처럼 보이는 글자입니다. 사슴록이다.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곱다. 곱다 할 때는 리어라고 씁니다. 화려한 강산, 우리나라 화려강산, 삼천리 화려강산, 화려하다, 곱다는 뜻이죠. 그리고 고구려 할 때 쓰는 글자도 이럴 자를 씁니다. 또 여수, 순천 할 때 여도, 한여수도 할 때 쓰는 그런 곱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고우냐? 사슴의 뿔이 곱더라. 사슴의 뿔. 사슴의 뿔은 그러면 어떠냐? 사슴의 뿔은 뭐 위로 이렇게 났겠죠, 두 개. 제가 그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글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사슴 위에다가 뿔의 모양을 두 개 했다. 고울류입니다. 너무나 복잡하지만 이 사슴 로고를 알면 뭐 어렵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천거할처. 이것은 따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슴을 쓸 때 쓰는 글자와 비슷하면서도 아래에는 또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풀초를 붙여서 천거한다. 이 천은, 이 글자는 해치의 모양입니다. 해태. 우리가 경복궁이나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해태상이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해치입니다. 해치나 해태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갈천이다. 이것은 이대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해체의 모양이다. 그러면 위에 이것은 뭐 위에 머리에 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천거한다. 추천한다. 공천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경사경, 경사스럽다, 경축 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것도 복잡하지만 일단 사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슴로, 그리고 마음심, 간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발을 뜻하는. 자,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뭘 갑니다. 마음이 있어서 갑니다. 어디로? 무엇을 들고 가느냐? 사슴 가죽을 들고 간다 해서 이렇게 사슴을 뜻하는 글자를 위에다 넣는데 전부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좀 글자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글자입니다. 자, 사슴 가죽을 들고, 옛날에 사슴 가죽은 막 귀한 선물이었는 모양입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사슴록을 줄인 글자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간다. 아주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슴 가죽을 들고 축하를 간다. 경사경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복잡할 때는 아는 글자 이렇게 떼고 여기서 모르지만은 사슴록이 변한 것이다. 네. 자, 이건 용용도 부수자에서 배운 것입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의 모양이다. 했습니다. 자, 용입니다. 용용. 용이 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용이 예를 들어서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 아래에 옷을 뜻하는 옷이를 적었습니다. 글자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를 적으겠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옷을 두 겹 겹쳐 입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겹쳐 입음으로 겹쳐서 내려온다 해서 세습한다 할 때 세습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 균형이 안 맞네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하면 세습한다는 뜻의 세습. 그리고 습격한다, 엄습한다 할 때 갑자기 쳐들어가는 것을 습격이라고 합니다. 기습한다 할 때 이것도 엄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거북, 귀, 나라 이름 구, 터질 규는 이런 글자입니다. 이것도 부수자에서 배운 글자이죠. 자, 거북이 닮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
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획수는 사실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것이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길게 늘어옵니다. 그리고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쓴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고 띄어져 있는 경우인데 사실은 같은 글자입니다. 네. 부수 획수는 좀 틀리겠죠. 자, 갑옷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갑옷갑. 뭐 해석이 많습니다만 거북의 등딱지 모양이다. 거북의 등딱지 모양이다. 네, 여기 뭐 머리가 있으면 거북이 되겠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초목의 싹이 씨의 껍질을 이고 나오는 모양이다. 우리가 콩나물을 보면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콩껍질을 이렇게 같이 덮어쓰고 올라오죠. 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갑이다. 갑옷, 그리고 겉을 얘기한다. 그리고 갑을 병정하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갑부다 하면 제일 돈을 많은 사람을 갑부라고 하죠. 그리고 배에는 갑판이 있습니다. 그 드러난 갑판이라든지 할 때서는 그런 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 손수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어떤 등딱지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를 압이다. 압수한다. 압류한다. 네,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동물과 관련된 글자도 마쳤습니다.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 글자가 복잡한 글자가 많습니다만 기본이 되는 글자. 그렇죠? 기본이 되는 글자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나면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